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주식 마감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개별주들 좀 움직임이 조정을 좀 세게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아마 주식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좀 버티기 힘들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부터 양일간 진행된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즉 목요일 새벽 3시쯤에 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민은행, 중국의 인민은행이 PBOC죠. 긴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쵸? 명절 전에 중국도 이제 구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중국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시장이 같이 조정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15금리가 상당히 이렇게 위를 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연준은 계속 2023년까지, 최소 내후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AIT라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도입해가지고 일시적인 백신 효과에 따른 경제 부양이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고용, 즉 실업률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각해진 코로나가 잡혀야지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이 연준, 지금의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연준도 그런 거에 매우 동감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재무부 장관으로 이제 미국에서 임명된 자넷 옐린, 사실 파월 의장과 자넷 옐렌은 2012년부터인가요? 2012년부터 18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제 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에서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을 진입한 투자자들한테는 매우 불편한 좀 신기를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이 파월 의장이 결국에 최근에 이런 긴축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이게 되게 핵심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근차근 한번 오늘의 핵심사항 좀 뉴스도 체크해 보고요, HTS로 시장 상황도 살펴보고 좀 추측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입니다. 체크포인트고요. 좀 전에 거의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인민은행의 위원의 말 한마디가 중국 시장의 긴장으로 상당히 촉각을 세우게 했고, 어제 중국 시장이 뭐 심천지수나 이런 거, 그쵸? 흔히 말하는 고퍼주의 시장을 더 많이 때려 맞았고, 상해 종합지수도 거의 1.5%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상당히 심리는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강 인민위원장이 또 시장 우려 완화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위원이 약간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으면은, 이런 이강의 인민은행장은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이 코로나 위기를 겪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풀어놨던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결국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한 표현이 맞거든요. 근데 시장의 15금리는 이렇게 튀었단 말이죠. 이렇게 튀다 보니까 금리가 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쩐의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제 사실 소개는 드렸었어요, 짧게나마. 그죠? 지금 되게 이슈되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게임스탑, 제2의 테슬라라고까지 별명이 붙었고, 올해 들어서만 300% 폭등했고, 어제도 급등을 했었죠. 미국 동학개미로 불리는 노비노드, 그리고 미국계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 전쟁을 했는데, 헤지펀드 멜린 캐피털이 손실이 눈덩이로 들어가면서 뭐 구제금융이 들어갈 수 있다, 다음 주 중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게 증시 버블 우려, 즉 종목에 대해서 어떤 펀더멘탈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치면은 톡방, 오픈 리딩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종목을 그냥 올리는 게 그런 미국으로 치면 동학개미, 노비노드죠. 그런 것 그런 투자자들에 의해서 정말 종목들이 쉽게 움직이고 있고 이 미국에선 페니라고 불리는 그런 동전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1달러도 안 한 그쵸? 원페니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을 갖고 노는 그런 시장이 너무 만연화돼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정말 유동성이 갈 데가 없으니 미국도 이런 시장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이거는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정확히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파월의 FOMC에 대한 이제 1월 2021년 처음에 기자회견을 이 파월 의장이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을 여부를 좀 발언을 코멘트를 해주지 않겠냐 하는 게 핵심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미국도 이번 주가 빅테크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S&P 500 중에 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4분기 매출이 431억 달러, 무려 17%나 급증을 했고요. 클라우드가 실적을 견인했고 게임 업종, 게임 산업이 결국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았고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플이 최근에 애플카도 애플카지만 아이폰 12 그리고 애플이 어떤 배당 정책으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약간의 성장 동력을 얻고 주가가 같이 올라오면서 나스닥도 견인했고 S&P 500도 견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 S&P 500에 편입된 테슬라가 정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쵸? 물론 GM보다 시가총액이 크지만 이익은 떨어지지만 실적이 얼마나 YOY 아니면 QOQ 기준으로 얼마나 정말 발전했는지 시장의 초두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거래소나 코스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관련주가 장이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일단은 상당히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발표 FOMC의 파월 연준 의장 인터뷰와 함께 되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S&P에서는 최근에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를 약간 이제 입단속을 하는 느낌이었을까요? 미국의 연준의 제로금리 2년이 아니라 3년, 즉 2024년까지 올릴 수가 없다. 이 올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던 AIT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연준이 결국에는 장기 인플레이션이 지금 2%를 기대 인플레이션이 2.1%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은 결국은 기저효과로 인플레이션 올라갔던 것들이 내년에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은 24년까지 잡히기가 지금 힘들다. 백신이 접종돼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분명히 단체 면역력이 생기고 그죠? 집단 면역력이 생기고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가려면 최소 내년 그리고 내년 하반기는 기다려야 된다. 즉 연준이 추가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다 잡기 위해서는 최소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P에서 분석을 해서 했었는데 또 상당히 이런 의견이 시장에 앞으로 경기 부양책이나 그리고 지금의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부양책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우호적인 환경을 의견을 얘기한 거긴 하는데 역시 그런 것 같아요. A라는 의견이 있고 B라는 의견이 있고 서로 시장에서 대립되는 의견들은 언제든지 항상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았었고 이게 너무 시장이 가열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입장에서 또 일부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속에 이런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이 어제 1000스닥을 찍었죠. 1000포인트를 찍고 장중에 찍고 종가로는 못 찍었어요. 코스피는 종가상으로 3200을 찍었었지만 엊그저께 어쨌든 코스닥은 종가장으로는 못 찍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테이퍼링 이슈나 금리로 인상시키게 되면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흔히 말하면 이익 대비 주가에 이렇게 할인율을 땡겨서 주가가 먼저 선행한 그런 종목들이 많은 그런 시장이고,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즉 건강관리 업종에 시가총액 10%가 넘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 코스닥은요, 이쪽이 지금 연초부터 계속 부진하거든요. YTD로 하면은 거의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한 2에서 3% 될 텐데요. 헬스케어 업종이. 이쪽이 결국 올려야지 코스닥이 1000스닥에 안착을 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업종은 일부 대형 제약사를 빼고는, 특히 또 대형 제약사는 다 코스피에 거의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헬스케어나 그쪽 건강관리 이런 서비스 업종은 제약이나 이런 쪽은 결국에는 VC나 신성장 기업들이 많고, 지금의 캐시플로우가 전혀 현금이 흐르지 않고 R&D 비용으로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의 다 영업 적자인 회사, 단기순이익도 단기순손실인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즉 이익으로 가늠할 수 없는 시가총액의 대부분의 건강관리 업종이다 보니까 방향성은 사실 읽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지금같이 실적 시즌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IT 반도체나 밸류체인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라도 좋게 나오면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데, 헬스케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실종됐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실종됐고요.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했고, 어제 LG 유니텍이 실적 발표했는데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 나왔거든요. 근데 먼저 오르다 보니까 이게 또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내뱉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런 실적이 좋게 발표되는 회사마저도 먼저 올랐던 것들이 때려왔는데, 이 건강관리 업종, 헬스케어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이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없으면 매우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분간 개별 기업 실적 발표, 이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쪽에 대해서 종목 움직임이 시장의 변동성, 제가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주의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어요. 즉 코스피가 2000시대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면은 그죠? 얼마입니까? 40포인트, 위아래로 8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3000포인트예요. 똑같이 퍼센트지를 2% 마이너스 2% 땡기면은요, 위아래로 120포인트가 됩니다. 선물 포인트로는 10포인트가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선물로. 그러니까 예전에 볼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는, 즉 지수가 하락했을 때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고, 지수가 급등했을 때는 오르니까 다 같이 오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되게 이기적인 태도라는 거죠. 시장 변동성에 맞게 종목의 움직임도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되게 인지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대형 기업들 위주로 지금 먼저 실적 발표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건 특히 한국에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더 때립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빠르게 올해 작년 말부터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 연기금 비중 축소 때문에 계속 때리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의 지금 총자산이 얼마냐면요, 7.4조억 달러.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급등했던 게 잠깐 주춤하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상향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토탈 에셋인데 연준이 매입하는 총 자산인데, 이게 제가 일전에 계속 데일리 시장 때 말씀드렸지만 ECB고 BOJ고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ETF까지 사고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 계속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자, 12월 FOMC 의사록, 2020년 12월 FOMC 의사록에서
처음으로 다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월 지금 연준의 21년 회의가 내일 이제 우리 새벽 시간에 발표될 텐데, 파월 의장에 의해서 이 FOMC가 나오기 전부터 올해 1월 들어서 몇몇 연준 인사들이 계속 이 테이퍼링의 필요성을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근데 이 테이퍼링 당장은 아니지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이렇게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떤 얘기가 지금 나왔냐면, 게임스탑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게 급등을 했잖아요. 올해만 300%. 올해 한 달도 안 되는데 300% 올랐으면 제일 대단한 종목이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은 지금 없거든요, 올해 들어서. 자, 근데 테슬라 숏을 했어요. 그쵸? 그 빅쇼트의 주인공, 실제 주인공 버리가요. 근데 게임스탑은 농을 쳤어요, 자산의 일부로. 그래서 대박을 쳤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자산 기축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런 투기적인 자금들이 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미국도 그렇고 노빈후드라고 불리는 그런 개미들에 대해서 신용 제재를 해야 되고, 양적 완화가 너무 돈이 풀었으니 이제는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미국채 10년물이 1%를 최근에 상회했죠.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BEI라고 불리는 브레이크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2.2%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자, 금리 인상이 빠르게 대두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증시에 찬물을 껴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도 또 있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내일 새벽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러한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최근에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진정시켜 줄 건지 캄다운을 해줄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 조정의 빌미를 줄 건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게 오늘 이번 주의 증시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거래 대금도 확 줄었고요. 뭐 작년에 비해 준 건 아니지만 최근에 뭐 40조 45조 대비 준 것 같아요. 일단 줄었고 좀 소강 상태였어요. 근데 연준이 돈줄을 쥐인다는 신용마에도 금융시장에 충격은 분명히 미치는데, 파월 의장은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죠? 13년에 있었던 그런 테이퍼 텐트럼 결국 발작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인터뷰에서도 첫 21년 들어서 FOMC 회의지만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지 않을까. 옐런 의장도, 옐런의 의장이 아니죠, 이제 재무부 장관도 크게 하자, 빅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파월이 갑자기 여기서 초치기로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엎는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HTS로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말보다 살펴보는 게 제일 좋죠. 오늘 거래대금이 20조, 시가총액 2200조 유지하고 있고요.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도 2200조. 코스닥은 15조, 합이 35조 터졌어요. 이 차트 보면 빨간색이 코스피, 파란색이 코스닥인데, 잠깐 오전한때 10시경에 올랐다가 주구장창 두 시장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빠졌습니다. 그죠?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상승의 반이었고요. 그죠? 반이었고 상승이 하락의 반이었습니다. 코스피도 심리도 안 좋았어요. 지수는 0.5%, 코스닥은 0.8%, 1%도 안 빠졌는데 하락 종목은 거의 2배 이상,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오늘도 개인 우리의 동학개미들은 양시장 합쳐서 거래소만 1조, 코스닥은 3,700억, 거의 1.5조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 보였고, 외국인은 오늘도 여전히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연기금을 주포로 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이 던졌다. 근데 선물은 외국인이 어제 강력 매도에 의해서 오늘은 좀 돌아서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 보시면 시장 베이시스, 이게 결국에는 코스피 200 선물보다 그죠? 선물 빼기 현물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건 뭐죠? 현물. 선물이 더 저평가가 되다 보니까 백오데이션이 발생하면서 이 기관 쪽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다. 즉 차익거래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가 하루 만에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게 좋은 썩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21선 이동평균선을 깨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를 잠깐 살펴볼게요. 변동성 지수 보면은 오늘 지수는 떨어졌는데 이게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윗꼬리 달고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되게 더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M자형으로 완전 내려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일 내려가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지수와 반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저는 내일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그게 연준이 또 파월 의장이 좋은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구성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도 1% 이상 빠졌고요. LG화학이 2.8%, 뭐 현대차 2.3%, 모비스도 빠졌고 이 바이오랑 카카오, 기아차 요런 특히 삼바가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100만원 리포트도 나오고 오늘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거의 대장 2인 셀트리온도 강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어쨌죠? 삼성 SDS가 되게 좋았고 제일제당 음식료 그냥 강보합 정도였고 나머지 되게 약. LG 디스플레이 실적 좋았는데도 어제 LG노텍 좋았는데도 실적 그죠? 어제 땡겼다고 오늘 차익 실현에 좀 많이 던지는 모습. 디스플레이는 먼저 그동안 올랐던 게 차익 실현 실적 발표에 나오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나 전기차 ESG 관련된 종목들을 좀 엮어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전기차 관련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오늘 좀 빠졌고 그죠? 풍력이나 그런 태양광, 뭐 수소 이런 쪽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코스닥의 헬스케어랑 제약, 셀트리온 3인방이 다 강했고 나머지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11% 올랐고요. 그죠? 한미약군도 뭐 CMO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이언스랑 같이. 근데 전반적으로 어땠죠? 바이오가 되게 때려 맞는 모습. 올해 제일 힘든 게 지금 바이오 업종인 것 같아요. 잠깐 올라가는 듯 했는데 저도 여기선 턴하겠지는데 오늘도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가 잠깐 올라가다 또 때려 맞는 모습. 거의 다 차트들이 이렇거든요. 차트를 보진 않지만 차트는 후행적으로 어쨌든 수급 역할로서의 주도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모습을 지금 헬스케어에서 보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나 뭐 이런 쪽 전반적으로 다 조정의 빌미를 맞았습니다. 5G 통신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강했던 위성주들도 인텔리안테크를 빼고서는 상당히 조정이 큰 모습을 보였어요. 핸드셋 쪽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뉴딜 빅빅 지수보다는 최근에 계속 좀 보는 화장품, 시클리어, 미디어 이쪽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석유학 중에 금유석이나 대한유화 이런 실적주들 이런 애들은 그래도 상당히 시장에서 강했는데 건설주도 오늘 차익 실현 그죠? 미디어 내저 게임 뭐 인터넷 이런 쪽도 펄어피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냈고 넷마블 뭐 NC소프트 이런 게임주가 일부 강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역시 차익 실현에 상당히 갇히는 모습을 오늘 보였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세주 오피니언을 마감해서 드리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약간 답보드 상태로 끝났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게임스탑, 그죠? 개미들의 힘이 시장이 자산 버블을 만드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미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심지어 중국, 뭐 이런데, 다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해요. 근데 이런 개미들이 그죠? 거품을 만들 수 있다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 마이클 버리 빅쇼트 영화를 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이게 빅쇼트라고 영화 있어요. 영화 안 보신 분이 있으면 넷플릭스에서 아마 볼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숏을 쳐서 돈을 버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테슬라를 빅숏을 했고 흔히 말하면 숏을 쳤고 아까 게임스탑을 롱을 쳐서 정말 대박을 이번에 터뜨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편에는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 있죠. 대표적으로. 그죠? 근데 투자의 정답이 어딨나요? 그죠? 본인이 잘하는 거를 잘해서 버는 게 사실 저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데 주식은 제 매크로를 왜 시장에서 항상 저도 언급하고 왜 보냐면 뭐 어느 누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리스크 통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리스크 통제. 시장이 만약에 연준이 축소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바텀업으로 골라도 힘듭니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저금리 하에서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 바텀업을 해서 종목을 정말 바라보는 입장이 좋으면 더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이 매크로를 체크하는 이유는 결국 이 리스크 통제를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쪽에 종목에 대한 바텀업 그런 투자가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제대로 알아야지 시장이 떨어져도 종목이 떨어져도 오늘같이 떨어져도 정말 내가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쫄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생각이 틀리면 언제든지 또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제 경험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매크로적인 환경이나 지금 기업의 실적 상향 그리고 미국의 팩트스를 통해서 S&P 500 기업의 어닝을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편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백신 접종률이 계속 매일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 인구 60세 이상이 지금 접종률 40% 넘다고 주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그쵸? 부분이 증시의 호재는 맞죠. 경기가 회복되면 그죠? GDP가 성장률이 올라갈 거고. 근데 너무 빠른 회복은 또 금융시장의 지금 같은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약간 양면의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밤 즉 내일 새벽에 있을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저는 믿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무슨 종교단체 믿음 저는 무교론자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 테이퍼링 발장을 2013년에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연준의 의장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미국에서 여전히 되게 높은 상황인데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고 해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섣부르게 하면은 연준도 그들이 다치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다고 하지만 그냥 자영업자들 시장에 내몰린 자들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어느 세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다. 40% 이상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다른 면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준이 다시 여기서 금리를 인상시켜서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되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정이 나오니까 최근에 지난주부터 묻지마 투자로 개인이 투자하신 분들 꽤 있어요. 은행 자금들 뭐 이런 거. 그건 물려있죠. 그리고 4, 5%만 물려도 무서운 거예요. 크게 들어갔으면. 이성을 찾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주린이가 분명히 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고요. 주식 투자에서 작년 시장이 너무 쉽다 보니까 쉽다기보다 코로나 때 딱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쉽게 막 4, 50%를 종목당 따블 이상은 기본 먹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전만 해도요. 진짜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사모펀드 지금 사고가 많지만 그죠?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평균적으로 연 5에서 7%의 금리 뭐 높게는 9% 정도까지 바라보고 투자했던 건데 뭐 주식하면 지금 기본 더블 그죠? 못 죽어도 50% 이렇게 바라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작년에 비행 코스피가 뭐 거의 30에서 40%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아웃퍼폼하는 기관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잃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매년 10%씩 먹는 게 10% 이상씩 먹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거라는 거죠.
약간의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상승장은 저는 올해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3,500, 뭐 제가 코스닥 1,300, 1,500 막 이렇게 질르긴 했지만 말로써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가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종목의 움직임, 실적에 대한 차별화,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차별화가 분명히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런 종목장이 되면은 지수는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그죠? 3,000에서 3,500, 뭐 2,800에서 3,200 갇혀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오히려 기본에 입각한 그런 바텀업 투자를 할 때 돈을 벌기가 더 쉽습니다. 개나 소나 이 표현이 좀 무식할 수 있는데 개나 소나 버는 시장에서는 쉽게 벌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시장이 돌변하면 리스크온이 되면은 매우 돈을 잃기도 쉽다는 게 주식 투자에 매우 간과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의 길이가 좀 길었을 텐데요. 좀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서 제 채널 활용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즐거운 밤 되시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